예, 바로 오늘자 키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긴급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예, 간밤 미증시가 또 다시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모양새여서요. 많은 분들 좀 걱정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앞으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지도 체크해 주시죠. 일단 시장을 보는 시각들은 조정의 무게를 좀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 하락했느냐 조정했느냐는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하지만 월가에서 보는 대체적인 시각들은 조정의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다소 지금 시장이 좀 더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3일 사이에 대략 한 10% 정도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다시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급히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조정을 충분히 받은 이후에,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유입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이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장 전반적인 상황 보셨습니다.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많고, 실제로 직접 투자, 이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의 방향성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 편입이 무산되면서 또 간밤 20%대의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짚어주시고, 기술주에 대한 이 악영향으로 확산되는지 여부까지도 체크해 주신다면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 국내 투자하신 분들이 10대 주지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올해 급격히 늘어났다라는 그러한 언론의 보도도 이미 있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악재가 내포돼 있었습니다만 투자자분들이 무시한 점도 있었죠. 액면 분할은 증시에 있어서 절대 호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랐고요. 여기에 유상증자까지 한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약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여기에 이제 그 S&P 500 지수에 편입되지 못함으로써 패시브 자금의 유입 또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하락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GM과 니콜라의 어떤 그 업무 협약,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심리적인 압박을 더 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테슬라가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나타내기보다는 탄소 배출권을 통한 영업이익을 나타냈었던 상황인데, 니콜라 같은 경우 이제 GM과 손을 잡음으로써 서로 간의 양사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동차 기업과 여기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과의 결합을 통해서 테슬라를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테슬라에 대한 마냥 좋은 시각들을 다소 부정적으로 바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부 혹자분들은 또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영위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창출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일단 스토리에 따라서 오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에 따라서 오른 이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 필요한데, 테슬라는 여기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흐름들, 오늘 국내 시장은 좀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동안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기술주들의 여파에 따른 후폭풍이 국내 시장에도 몰아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반면에 니콜라와 그리고 GM과 업무 협약을 한 LG화학 같은 경우,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선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도 일단은 조정을 좀 받아야만 더욱더 큰 상승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구리가 움츠려야 더 멀리 뛸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다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번 조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동안 받지 않았었던 것을 한 번에 몰아치기 숙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소 여유로운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사,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니콜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첨언을 해드리자면 수소트럭 스타트업 기업이죠. 니콜라와 GM이 손잡기로 하면서 니콜라 자체의 주가가 40%나 폭등을 했습니다. 국내 수소차 관련주나 GM 관련주의 주가 흐름 반응이 있는지 개장 상황에서 좀 체크 도와드릴 거고요. 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소장님. 네. 미국은 기술주의 하락인데 결국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
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술주는 사실 미중 마찰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모아지면서 올라갔던 종목들도 꽤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것을 미국 기술주 하락이라서 우리나라 기술주 하락 이렇게 보기보다는 많이 오른 종목의 차익 실현 그리고 미중 분쟁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은 좀 관심권에 두자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재료보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일단 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시장이 현재 지금 심리적으로 꺾였다라는 부분들로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무조건 올라갔던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시장이 조금 다소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 어떠한 재료보다도 어떠한 수급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료들은 서서히 반영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좀 양분해서 좀 기회가 있을까 해서 추가 질문 드렸는데 일단 전반적인 심리가 약해진 것에 좀 유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관망세를 나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가 매수를 섣불리 이용하기보다는 현금을 조금 가져가는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다음 장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